자, 포도당의 연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O2. 자, CO2, H2. 자, 개수 맞춰보자. 포도당에다가 1. 그러면은 탄소 6개니까 CO2 6개. 수소 원자 12개니까 물 6개. 그치? 산소 원자 6개, 12개. 근데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 오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6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포도당은 CO2로 산화가 되고, 자, O2가 물로 환원이 된다. 그치? 그러면 이 포도당의 연소 반응을 똑같이 연결시켜서 자, 포도당의 세포흡. 이 세포흡이 일어난 장소 어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 받을까? 아빠한테 받을까? 항상 엄마한테 받는 거야. 알지?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너희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래서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다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유성생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모계야. 모계 유전이야. 알지? 엄마가 아빠보다 세잖아. 안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자, 반응식을 쓸 테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차이가 뭔데? 똑같아요. 대신 요게 6개 물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6개가 아니라 12개 물이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넘김에 6개 물이니까 똑같겠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CO2로 마찬가지로 산화가 되고, 자, O2가 물로 환원이 됩니다. 자, 얘는요, 어차피 넘어가면 지워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포도당의 세포비야. 요대로. 그러면 요것의 반대쪽이 바로 뭐냐? 바로 광합성이야. 광합성. 자,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반대로 쓰면 6개 CO2, 12개 H2O, 빛 에너지. 그러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6개 산소, 6개 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얘랑 반응은 반대거든. 서로 반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포도당이 CO2로 산화가 됐다면 CO2는 포도당으로 뭐가 될까?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거야. 그치? 자, O2가 물로 환원이 됐다면 물은 O2로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산화가 된다. 그치? 근데 지금 요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와. 다음 보기의 반응 중에서 산화 반응을 고르세요. 자, 보기의 반응 중에서 환원 반응을 고르세요. 그러면 연소 반응은, 자, 포도당의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일까? 환원 반응일까? 물론 그 안에 산화, 환원 다 있지만 포도당의 연소니까 포도당이 CO2로 뭐가 돼?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야. 목적이 되는 반응만을 찾으면 돼. 알지?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야. 포도당을 CO2로 산화시키는 거니까. 자, 포도당의 세포흡도 포도당을 CO2로 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포흡도 바로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광합성은 뭘까? CO2를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포도당 만드는 게 목적이야. 광합성은. 자, 산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것은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CO2를 포도당으로 뭘 시킨다? 환원시킨다. 얘는 환원 반응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목적이 되는 반응을 찾아줘야 돼요. 목적이 되는 반응을. 알겠지? 자, 그러면 구리의 연소 반응은, 구리가 CO가 되니까 산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 산화 반응.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1페이지에 보면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하면서, 자, 위 앞에 여기 나오죠. 지구와 생명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자, 지구와 생명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도 있고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도 있고, 철의 재력. 철의 재력 이따가 나중에 따로 할 거야. 알지? 그러면은, 자, 우린 요건데, 이거를 지질시대와 한번 연결시켜보자. 지질시대하고, 자, 연결시켜서 가보자. 오씨, 괜히 올렸네. 다시. 자, 성캄브리아 시대. 지금부터 약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다. 그치?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그 당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하고요. 자, 단세포 생명체였고요. 그 다음에 세포핵이 없었어. 그래서 원핵 세포였어. 자, 원핵 진핵하게 되면은 세포핵이 있으면 진핵이고 세포핵이 없는 게 원핵이야.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뭐가 나타난다? 남세균이 나타납니다. 또는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래서 요 남세균에 의해서 나타난 화석 흔적 화석이 뭐야? 얘들아, 우리 지난주까지 지질시대 했잖아. 남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석, 고생된 스트로마톨라이트. 알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석이 바로 뭐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알지? 그래서 고생대 화석은 딱 두 개 있잖아.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 두 개 꼭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표준화석, 고산, 필, 가프, 중공암, 신매화. 꼭 외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에서 광합성. 자,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요.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타나면서, 자, 무산소호흡하는 세균들은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연소가 대표적으로 산화반응이라고 했지. 산소와 결합하는. 그러니까는 무산소호흡하는 요 생명체들이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 무산소호흡하는 요 세균들, 단세포 생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멸종합니다. 왜냐면은 그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세포 안에서, 세균 안에서 연소처럼 열이 확 만들어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죽어요.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세균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고세균이나 우리가 현재 보는 대장균으로 진화가 된 거고요. 알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광합성 세균이 하면서, 자, 산소의 양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유산소 호흡하는 생명체가 출현이 되고, 자, 유산소 호흡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할 거야.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로 이 세포수를 늘려서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단세포보다 다세포 생명체가 나와야 자, 이게 복잡한 구조, 기능을 가지는 기관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즉 자연 선택에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면서 자, 진핵 세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세포 생명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석이 바로 뭐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산소가 나오게 되면서 자, 바닷속에 산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치? 바닷속에 산소의 양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때문에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Fe2O3라는 물질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 그래서 이때 요 산화철이 지층을 이룹니다. 알죠? 그래서 지층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철광석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광석이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철광석이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철광석 가지고 우리는 철의 재련을 얘기할 거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철의 녹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란 말이야. 지금 연결고리가 이렇게 잡고 갈 거야. 그래서 철광석이 이때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공기 중 산소의 농도가 많아지지.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대기의 조성이 변한다. 그러니까 요 남세균 이전에는 대기 중에는 암모니아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수소기체라든가 자, CO2라든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산소가 나오면서 자, 얘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질소가 생기고요. 알지? 질소가 생기고, 자, 얘네들은 CO2 물. 이렇게 되면서, 자, 거기서 만든 산소.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CO2.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대기 조성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 대기 조성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알지? 현재 대기 조성으로. 자, 이렇게 변하면서, 자, 그래프 하나 그릴 거야. 다 여기까지네. 자, 이게 온도고요. Y축이 고도가 돼요. 자, 요거 하나 놓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오존층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고생대, 중엽, 최초에 뭐가 나타난다? 육상 생명체가 나타난다. 그치? 육상 생명체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거랑 같이 묶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이렇게 돼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왜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 바로 오존층 때문에. 알지? 즉, 태양으로부터는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자,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태양 쪽 가까울수록 오존층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자,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즉, 이 이전에는 대기의 조성이 어떻게 될까?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아, 여기 온도고, 여기가 고도. 자,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대륙권, 열권.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자, 여기 좀 정리 좀 해. 지질시대와 연결해가지고. 자, 왜 이 산소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요 남세균, 얘한테 엄청나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얘 때문에 지금의 지구 생태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니?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철이 산화가 된다. 자, 이렇게 가면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산소가 줄어드는데요? 아니에요. 얘는 산소가 연결돼 있잖아요. 맞니? 그럼 F2O3는, 자, 철이 있으면 산소가, 자, 아마 이런 식으로 산소 원자가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철 이온 2개, 산소 이온 3개. 자, 어떻게 돼? 하나가 됐지. 얘만 보면 돼. 그래서 오히려 산소가 줄어드는 환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자 이동으로 이제 표현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굳이 산소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면서 산소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지.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철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척추입니다. 알겠니? 자, 고생대 넘어가면서 뭐가 나타나? 갑주어.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척추 동물은 갑주어야. 알겠지? 그래서 어류가 나오게 되고 갑주어가 나오게 되면서 척추 동물이 번성하게 되고 고생대 때 그러면서 양서류가 그럼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가 되면서 양서류가 바다와 육지에 동시에 생활했고 그치? 그 고생대 말에 어떻게 돼? 파충류가 출현이 됐고 작은 크기의 파충류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잠깐 대멸종 한번 겪었을 때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꽤 많이 멸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대 때 큰 크기의 파충류 공룡이 나타나게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성칸불약에서 철광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만들어진 철광석에서 우리는 철을 뽑아낼 거예요. 자, 이것을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하지. 자, 철의 재련. 자, 재련이란 거는 그 금속이 포함된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그래. 그래서 재련은 금속이 포함된 광석, 돌멩이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얘를 열을 가해서 녹인다. 용융. 다시 말해서 용융이란 거 뭐냐면은 액체로 만드는 거야. 액체로 만드는 거야. 근데 보통은 녹는 점이 낮을 때는 우리가 융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용융은 뭐냐? 녹는 점이 꽤 높은 것들, 몇백도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서 녹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용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녹는 점을 용융점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용융이라는 표현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녹일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금속을 뽑아내는 걸 우리가 이제 재련이라고 그래요. 그럼 철의 재련은 뭐냐면, 자, 요렇게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 자, 이 용광로에 철광석이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는 철광석은 Fe2O3도 있고 Fe3O4도 있어. 자철석, 적철석. 알겠지? 자철석, 적철석. 철광석이 있고 코크스가 있다. 코크스는 그냥 탄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뭐 흑연이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코크스는 석탄에서 탄소만을 남겨둔 것이 코크스야. 그러니까 석탄은 주로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날려버리고 그 탄소만, 석탄에서 탄소만 뽑아낸 걸 코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석회석이 들어간다. 석회석, 탄산, 칼슘. 그러면 얘네들이 용광로인데, 용광로는 아래쪽에서 자 1500도씨의 아주 뜨거운 공기를, 열풍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1500도씨가 되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 자, 먼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자, 뜨거워요.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공기의 움직이는 속도, 기체의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나 산소 간의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용광로라는 요 안에 부피 안에 공기 분자수가 줄어들겠지. 산소 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뜨거운 열풍은 요 산소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자, 산소가 부족하면은 무슨 연소? 그게 바로 불완전 연소야.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탄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되지만 산소가 부족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일산화탄소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 요 탄소가 어쨌든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되는 거고요. 자, 얘는 어쨌든 간에 산소가 떨어지니까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철광석 Fe2O3가 요 일산화탄소와 반응해. 그래서 철과 CO2가 되고, 자, Fe3O4가 CO와 반응해서 철과 CO2가 됩니다. 자, 일단 개수 한번 맞춰볼까? 개수. 자, 얘를 다 1로 놔. 그럼 철이 2개고 3개니까 앞에 2 붙이고 3 붙여. 근데 이제 여기 탄소가 다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산소가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산소하고 고려하고 요 탄소가 같아지는 숫자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자, 그냥 1. 그럼 산소 원자수가 안 맞아. 2. 산소 원자수가 안 맞아. 자, 3을 넣으니까 산소 원자수가 맞잖아.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얘를 살을 넣어주니까 산소 원자수가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이 철광석이 철로 뭐가 됩니까?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철의 재료는요,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알겠지? 주된 목적의 반응이 어디에 해당하냐를 꼭 찾아줘야 돼. 철광석이 철로 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원 반응.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CO2로 뭐가 된다? 산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철이 나옵니다. 철이 나오는데 요 코크스 탄소의 일부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요. 자, 용해가 돼요. 철에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요 나오는 철은 탄소가 섞여 있어. 철과 탄소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탄소강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탄소강이라고 부른다. 탄소강. 그래서 선철, 강철, 연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선철로 갈수록 탄소의 비율이 높아져요. 자, 탄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철은 무슨 철? 선철. 알지?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철은 선철. 자, 얘는 뭐다? 맨홀 뚜껑. 가마솥.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주물틀. 자, 틀이 변형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게 굉장히 단단해야 된단 말이야. 자, 강철은 집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자, 자동차나 이런 데 사용하는 간판. 이게 바로 강철이야. 그럼 연철은 탄소가 제일 적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볍고 단단하기도 제일 적어. 철사. 못. 자, 이거거든. 자, 요것도 가끔씩 연결해서 나와. 니의 이제 철에 부식하고도 연결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코크스 탄소 일부가 철에 녹아 들어가. 그래서 무슨 철? 선철. 알겠니? 선철. 근데 이 선철은 무슨 상태로 나온다? 액체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철에 용융되는 온도, 용융점은 자, 철광로, 철광로란다. 용광로 내부 온도하고 비교해보자. 자, 용융되는 온도. 자, 이 선철이 액체로 빠져나와. 액체 상태로. 그러면 이 선철의 녹는 온도는 요 1500도씨 용광로 내부 온도보다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응? 낮을까요? 높을까요? 용융점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으면은 물질은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액체 상태니까 녹는 점, 용융점보다 그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선철의 용융점은 용광로 내부 온도보다 낮다. 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 알았어. 알겠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 재련되는 과정 알았어. 자, 근데 석회석은 왜 들어갈까? 자, 암석은, 철광석은 암석이다, 암석. 쉽게 말해서 돌이야.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지각의 약 80%는 뭐다? 규산형 광물이다. 그치? 규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영, SiO2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로 SiO4의 3인체 구조지만, 자, SiO2를 석영이라는 것에 기반하는 규산형 광물이야. 즉, 요 SiO2 석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SiO2 석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모래. 모래가 석영이야. 석영. 그럼 철광석에서 모래를 얻는 것이 목적이니? 아니잖아. 우린 철을 얻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석영은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이 암석에는 석영이 굉장히 많거든. 그럼 이 석영이 여기에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석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어준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잘 봐. 탄산칼슘의 석회석이 뜨거운 열, 1500소토시의 열을 받으면 산화칼슘하고 CO2로 분해가 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산화칼슘이 철광석에 있는 석영, SiO2하고 반응하면 CA, SiO3 뭐가 만들어진다? 슬래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진 슬래그는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경계면을 보자 말이야. 경계면이 이렇게 되는데, 자, 슬래그 아래쪽에 선철이 나오지. 그럼 슬래그는 선철 위에 나와요. 바로 슬래그의 밀도를 비교하면은 슬래그하고 선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슬래그가 가볍다. 가벼운 게 위에 뜬다. 알지? 그래서 가벼운 게 위에 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요. 자, 이거지.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얘네들은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내가 그랬잖아.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절대로 아니다. 자, 금속 산화물,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 산성. 우리가 규산염 하잖아. 규산염 광물. 규산이라는 게 산이야. 그래서 얘가 물에 녹이면 H4SiO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가 플러스 4가 마이너스. 얘를 물에 녹이면은 수산화칼슘. 그래서 염기산이 된단 말이에요.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중화 반응이거든. 금속 산화물, 비금속 산화물.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산화환원은 아니니까 얘도 산화환원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요 반응 자체는 산화환원 반응이 될 수가 없다. 자, 요것까지 같이 연결해줘라. 자, 철의 재련이야, 철의 재련. 자, 여기서 반응식이 나오는데 이 반응식을 웬만한 것들 많이 외워도 특히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반응식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온다. 자, 또는 이제 철광석이 처리됐어요. 처리됐어요. 자, 그래서 자, 탄소가 아니다, 탄소가 자, 이렇게 돼서 자, A가 되고요. 자, A가 탄소를 미안. 자, 코크스 이렇게 하고요. 자, 코크스가 A가 되고요. 자, A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빠져나와요. 자, B가. 자, 그럼 A는 뭐고요? B는 뭐예요? A는 뭐고 B는 뭐냐고.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 그럼 코크스가 탄소잖아. CO. 철광석과 CO가 들어가서 철하고 뭐가 나와? CO2가 나오잖아. 요거. 그치? 요거 요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런 모형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요 형태를. 알고는 있어야 돼. 조금 많이 좀 외워놓고. 알겠지? 자, 외워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그래. 문제가 나왔어. 됐니?